이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죠. 네, 두 번째는요, 바로 금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금값이 최근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. 실제로 돌반지 한 돈 가격이 32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투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. 금 신탁, 그리고 골드뱅킹 펀드, ETF, KRX 금시장 등등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렴한 수수료로 또 잘 알려져 있는 금 ETF와 그리고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 방법 이렇게 두 가지만 따로 떼어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값은 참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. 올해 인플레이션이 사실 초부터 있었는데 3분기까지는 또 그렇게 금값이 좋지는 않았거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은 다시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,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금 ETF랑 KRX 금투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건데 네. 어떤 게 더 저렴합니까? 어떤 게 더 저렴할 것 같으세요? 글쎄요, 당연히 이제 그 KRX 투자 같은 경우는 현물 투자잖아요. 네. 금을 실제로 거래를 하는 거면 그게 더 수수료가 비싸지 않을까요? 더 싸지 않을까요? 네. 땡, 틀렸습니다. 틀렸습니까? 네, KLX 금시장을 통한 거래 쪽이 훨씬 더 쌉니다. 음. 일반적으로 ETF가 수수료 측면에서 워낙 저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. 이 금 ETF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. 좀 같이 보시면요,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이제 투자 방법별로 수수료를 모두 더해봤는데요. 맨 밑에 있는 수치가 이제 모두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. 확실히 보시면 KLX 금시장을 통한 투자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참고로 이렇게 수수료를 범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범위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냐, 그리고 또 어떤 ETF 상품을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뒀습니다. 차이가 엄청 크네요. 네, 이 KRX 그렇죠. 금거래가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건데 네. 이 KRX 거래는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? 이것도 뭐 한국 거래소 가서 거래하는 건가요? 그거는 아니고요. KLX 금거래도 ETF처럼 증권사 HTS, MTS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아까 수수료가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증권사별로 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. 한번 좀 살펴보면요. 단기 차익을 만약에 노린다라고 하면 맨 윗줄에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통한 거래가 더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매매 수수료가 0.165%로 가장 낮기 때문이죠. 반면에 투자 기간이 1년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줄에 있는 NH투자증권이나 또 유한타 증권이 더 낮습니다. 왜냐하면 미래에셋 증권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연 0.0002% 보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1년을 보관한다라고 하면 대략 한 0.8% 보관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총 수수료가 0.245%가 되거든요. 그러면 NH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. 보관 수수료가 붙는다는 건 증권사가 금을 따로 사서 보관을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KLX 금 거래는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을 사고 파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보관만 내가 아니라 증권사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되겠습니다. KRX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을 거래하는 거고 금 ETF는 그럼 어떤 원리입니까? 금 ETF는 이제 그 현물은 따로 없이 국제 금값을 추종하는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상품별 수수료율이 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.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금 ETF가 총 4개인데 맨 윗줄에 있는 미래에셋 타이거 골드 선물 ETF 보수가 가장 낮습니다. 이렇게 현물을 사는 KRX 같은 경우는 쪼개서 사는 게 가능한가요? 네, 가능은 한데요. 네. 이게 또 ETF랑은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. KLX 금 시장에서는 1g 단위로 한 번에 거래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한 번 거래할 때 최대 5kg까지 사고 팔 수가 있고요. 금 ETF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한좌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제 KRX 금 시장에서 만약에 현물 금을 샀다 네. 이러면 실제로 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? 그 금을? 네, 인출도 가능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1kg 골드바 혹은 이 100g 골드바 단위로만 인출이 가능한데요. 다만 이렇게 실물로 가져갈 경우에는 또 세금과 수수료가 붙습니다. 10% 이제 부가가치세 플러스 골드바 한 개당 약 2만 원 가량의 또 수수료가 이게 추가가 되고요. 실물 인출 신청을 하게 되면 증권사 지점에서 약 2일 후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KRX 거래도 증권사
TS나 MTS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네. 거고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금거래는 이제 KRX 금시장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. 그러자면 이 금 ETF라는 건 왜 있는 겁니까? 이게 사실 세상에 100% 완벽한 투자 방법이라는 게 없잖아요. 이 투자자에 따라서는 비록 이제 수수료나 세금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더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예. 이거는 이제 좀 절대적인 단점이라기보다는 투자자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 먼저 첫 번째는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 해지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. KRX 금시장은 국제 금시세에다가 환율을 반영을 해서 이 금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. 물론 지금은 달러도 강세고 금값도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금값 상승세의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는 달러와 금 가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KRX 금시장에서는 이 두 가격이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고 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. 반면에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금 ETF 같은 경우에는 모두 환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금 가격 그 자체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환 변동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특징이고 그 외에 또 다른 특징도 있어요? 네, 금 ETF는 인버스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반면 이 KRX 금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. 네. 한마디로 투자 방법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다양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재미는 ETF 쪽에 있다. 네.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김보미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